동의보감 겨울철 건강법. 눈이 펄펄 내리는 조선 중기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한양의 작은 서재에 홀로 앉아있던 허준은 붓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댔습니다. 겨울이로구나. 허준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쓰고 있던 것은 바로 동의보감의 겨울철 양생편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허준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강차가 들려 있었죠. 고맙다. 이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구나. 허준은 차를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몸속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요즘 겨울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왜 겨울에는 유독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제자의 질문에 허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란다. 허준은 붓을 내려놓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지금 밖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눈이 내리고 있고 나무들이 모두 잎을 떨군 채 서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동물들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다. 허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겨울에는 활동을 줄이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 나무는 잎을 떨구어 영양분의 소모를 막고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며 체력을 아끼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 겨울에도 여름과 똑같이 활동하려고 한다. 늦게까지 일하고 과로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려고 하지. 이것이 바로 겨울철 질병의 근본 원인이란다. 허준은 다시 붓을 들어 한 줄을 썼습니다. 겨울은 양기가 잠복하는 계절이니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신장의 기운이 상하고 여러 병이 생긴다. 양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양기란 우리 몸의 따뜻한 기운, 즉 생명력이라고 보면 된다. 마치 집안의 화롯불과 같은 것이지. 이 불이 꺼지면 집안이 추워지듯이 양기가 약해지면 몸이 차가워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허준은 생강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양기가 몸속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 마치 나무의 수액이 뿌리로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양기를 잘 보존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양기를 보존할 수 있나요? 허준은 창밖의 눈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이다. 겨울에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한다. 왜 그런가요? 겨울밤은 길고 낮은 짧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이다. 사람도 이 리듬에 맞춰 살아야 한다. 해가 짧으니 활동 시간도 줄이고 밤이 기니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거지. 제자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겨울에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한다. 이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겨울에 무리하게 활동하면 봄에 병이 온다. 허준은 다시 붓을 들어 썼습니다. 겨울 석 달은 폐장이라 수결빙하고 지기불통하니. 선생님, 폐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폐장은 닫아서 저장한다는 뜻이다. 겨울 석 달 동안은 모든 것을 닫아두고 저장해야 한다는 의미지. 물이 얼고 땅의 기운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몸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안으로 저장해야 한다. 그때 밖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자 허준이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 바람을 보거라. 겨울바람은 특히 위험하다. 바람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은가. 맞습니다. 풍은 백병지장이라고 하셨죠. 그렇다. 특히 겨울의 찬바람은 우리 몸의 양기를 빼앗아간다.
그래서 겨울에는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허주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보니 목에 수건을 둘렀구나. 잘했다. 목과 어깨는 특히 찬바람을 조심해야 하는 부위다. 왜 그런가요? 목과 어깨 부분에는 풍문이라는 혈자리가 있다. 이곳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감기와 몸살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목과 어깨를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 허주는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며 찬바람을 피하고 따뜻함을 취해야 한다. 선생님, 그럼 겨울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허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피하라는 뜻이다. 겨울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는데 이때 양기가 땀과 함께 빠져나간다. 제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나요?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에서 하는 체조 정도가 좋다. 몸이 살짝 따뜻해질 정도면 충분하다.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은 겨울에는 피해야 한다. 허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한 젊은이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겨울인데도 매일 새벽에 찬물로 세수하고 밖에서 심한 운동을 했다고 하더구나. 건강해지려고 그런 거였는데 결국 몸살 감기에 걸려서 석 달을 앓았다. 아, 그렇구나요. 그 젊은이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줬다. 겨울에는 나무가 잎을 떨구듯 사람도 활동을 줄여야 한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보온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다. 허주는 생강차를 다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요? 그렇다. 겨울에는 마음도 조용히 해야 한다. 지나친 걱정이나 분노, 욕심은 모두 양기를 소모시킨다. 허준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겨울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절이다. 바깥 활동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평온해진다. 스트레스와 과도한 감정은 모두 우리 몸의 기운을 어지럽힌다. 특히 겨울에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허주는 다시 붓을 들어 썼습니다. 겨울에 양기를 잃으면 봄에 위역이 생긴다. 위역이 뭔가요? 위역은 위장의 병을 말한다. 겨울에 양기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면 봄이 되어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 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의 생활이 봄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다. 사계절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겨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양기를 소모하면 봄에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야 할 때 힘이 부족해진다. 마치 겨울에 영양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한 나무가 봄에 새싹을 틀 힘이 없는 것과 같다. 허주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연을 보거라. 겨울나무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뿌리에서 열심히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다. 봄에 새 잎을 틔우기 위해서 말이다. 아, 그렇군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겨울에는 활동을 줄이고 몸의 에너지를 저장해야 한다. 그래야 봄이 왔을 때 건강하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허주는 다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 반드시 양광을 기다려야 한다. 양광을 기다린다는 것은 해가 뜬 다음에 일어나라는 뜻이다.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그에 맞춰 늦게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무리해서 어둠 속에서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겠네요. 맞다. 잠은 양기를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겨울에는 평소보다 한두 시간 더 자는 것이 좋다. 허주는 잠시 붓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 겨울에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것이 문제다. 현대 사람들은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고 있다. 인공 조명 때문에 밤과 낮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지 못한다. 허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자연의 일부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몸의 기능도 달라진다. 이를 무시하고 살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허준은 다시 글을 썼습니다. 욕망을 숨기고 기다리며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하고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허준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욕망을 숨긴다는 것은 겨울에는 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다.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것이지.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얻은 것처럼 한다는 것은 만족할 줄 알라는 뜻이다. 겨울에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평온하게 지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겨울에는 조용히 지내라는 뜻이다. 밖으로 나다니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며 몸과 마음을 관리하라는 것이지. 허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기 보존이다. 겨울철 건강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양기 보존. 그렇다. 겨울에는 몸의 따뜻한 기운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적절한 보온, 무리하지 않는 생활, 평온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허준은 다시 붓을 들어 마지막 구절을 썼습니다. 이것이 겨울에 응하는 양장 지도이니 어기면 신장을 상하고 봄의 위역이 생긴다. 양장 지도가 무엇인가요? 양장은 기르고 저장한다는 뜻이다. 즉, 겨울에 몸의 기운을 기르고 저장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지. 허준은 붓을 내려놓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 건강의 기본 원리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 양기를 보존하는 것. 이를 잘 지키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고 봄을 맞을 준비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깊은 지혜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허준은 동의보감 원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의원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다. 정말 좋은 일이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허준은 창밖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겨울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지금부터 양기 보존을 실천해야 한다. 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당장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마라. 특히 목과 어깨는 항상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제자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허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겨울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양기를 보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음식 섭취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자가 나간 후 허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은 양기를 보존하는 계절. 허준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촛불을 더 밝게 조정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재 안은 따뜻했습니다. 허준의 지혜가 담긴 글과 함께 말이죠. 그는 다시 붓을 들어 다음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음식과 양생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4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 지혜들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른 후에야 허준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정말 몸이 개운하구나. 그는 어제 제자에게 말했던 대로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겨울에는 늦게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세수를 마치고 서재로 향하던 허준의 코끝에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냄새는 부엌에서 무언가 끓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준이 부엌으로 향하자 어제의 그 제자가 뭔가를 열심히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일어나셨군요. 마침 잘 됐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네가 뭘 끓이고 있는 거냐? 어제 선생님께서 오늘은 겨울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허준이 가마솥을 들여다보니 생강과 대추가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부엌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오, 생강대추차를 끓였구나. 잘했다. 겨울철 최고의 음식 중 하나지. 허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겨울에는 이런 음식이 좋은 건가요?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허준은 근처에 놓인 재료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거라. 생강, 대추, 밤, 마늘, 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것들인가요? 정확하다.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온성 또는 열성의 음식들이다. 허준은 생강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겨울철 음식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이지. 그럼 찬 성질의 음식은 겨울에 먹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냉한 음식은 겨울철 양기를 크게 손상시킨다. 허준은 생강대추차를 2개의 그릇에 따라 주었습니다. 자, 이것부터 마셔보자.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정말 몸이 따뜻해지네요.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이다. 동의보감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약식 동원이다. 약식 동원이요?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는 뜻이다. 즉, 올바른 음식이 곧 약이 되고 잘못된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허준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음식을 통해 몸의 양기를 보충해야 한다. 추운 날씨로 인해 소모된 에너지를 따뜻한 음식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좋은가요? 허준은 일어나서 부엌의 재료들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바로 이 생강이다. 허준이 생강 한 뿌리를 들어보였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맵다. 동의보감에서는 신혼지품이라고 했지. 몸속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어떻게 먹으면 좋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차로 끓여 마시는 것이다. 방금 우리가 마신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다. 허준은 생강을 얇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얇게 썬 생강을 꿀에 재워두었다가 먹어도 좋고 요리할 때 양념으로 넣어도 된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생강즙을 조금 내어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좋다. 제자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생강은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은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위가 약한 사람은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허준은 이번에는 대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추다. 대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겨울 과일 중 하나지. 대추도 따뜻한 성질인가요? 그렇다.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다. 감온지품이라고 할 수 있지. 특히 비위를 보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 허준은 대추 몇 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대추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그 음식의 성질을 중화시켜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간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자극을 줄여주고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어떻게 먹는 것이 좋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먹는 것이다. 하지만 겨울에는 차로 끓여 마시거나 죽에 넣어 먹는 것이 더 좋다. 허준은 대추에 칼집을 내며 설명했습니다. 대추차를 끓일 때는 이렇게 칼집을 내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추의 성분이 잘 우러난다.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준비하신 거군요. 맞다. 그리고 대추는 씨를 빼고 과육만 먹는 것이 좋다. 씨는 성질이 약간 다르거든. 허준은 이번에는 밤을 들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밤이다. 밤은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밤도 따뜻한 성질인가요? 그렇다. 밤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다. 특히 신장을 보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겨울은 신장의 계절이라고 했지 않은가. 허준은 밤을 까며 말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다. 겨울에 신장이 약해지면 봄의 기력이 부족해진다. 밤은 이런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어떻게 먹으면 좋나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겨울에는 구워서 먹는 것이 더 좋다. 구운 밤은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더 따뜻하게 해준다. 허준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겨울만 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시더군. 그래서 매일 구운 밤을 5개씩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후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정말요? 그렇다. 밤은 특히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겨울에 밤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다. 허준은 이번에는 마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늘이다.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양념 중 하나지. 마늘도 겨울에 좋은 음식인가요? 물론이다.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맵다. 특히 한기를 몰아내고 독을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허준은 마늘을 까며 설명했습니다. 마늘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다. 겨울철 감기나 몸살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어떻게 먹는 것이 좋나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워서 먹기 어려워한다. 그럴 때는 구워서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된다. 허준은 잠시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늘도 주의할 점이 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열이 많은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한다. 허준은 이번에는 꿀병을 집어들었습니다. 5번째는 꿀이다. 꿀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감미료이자 약재다. 꿀도 따뜻한 성질인가요? 꿀은 성질이 평하다. 즉,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간 성질이다. 하지만 겨울에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허준은 꿀을 조금 떠서 맛보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날 때 꿀만한 것이 없다. 어떻게 먹으면 좋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온도가 좋나요? 미지근한 정도가 좋다. 손으로 만져도 뜨겁지 않을 정도 말이다. 허준은 이번에는 파를 집어들었습니다. 6번째는 파다. 파는 겨울철 감기 예방의 최고 음식이다. 파요? 제자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파, 특히 대파의 뿌리 부분은 감기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허주는 대파 뿌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파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맵다. 특히 땀을 내게 하여 감기 초기 증상을 없애는 효과가 뛰어나다. 어떻게 먹나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팥뿌리를 달인 물을 뜨겁게 마시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면 된다. 땀이 나면서 감기가 떨어진다. 허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추운 겨울날 한 농부가 찾아왔었다. 논일을 하다가 갑자기 오한이 나고 몸이 떨린다고 하더군. 전형적인 감기 초기 증상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팥뿌리 5개를 달인 물을 뜨겁게 해서 마시게 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서 재우라고 했지. 다음 날 아침에 와보니 말끔히 나았더라고. 신기하네요. 파의 힘이다. 하지만 이것도 초기에만 효과가 있다. 감기가 깊어진 다음에는 다른 치료법을 써야 한다. 허주는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대표 음식들을 소개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으면 좋은지 알려주겠다. 제자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생강대추차다. 아까 우리가 마신 것 말이다. 허주는 생강과 대추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추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어 마시기도 좋고 효과도 뛰어나다.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면 겨울철 감기 예방에 탁월하다.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물 500ml에 생강 20지 정도와 대추 5개 정도를 넣고 20분간 끓인다. 너무 오래 끓이면 생강이 너무 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허주는 이번에는 밤과 대추를 함께 들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밤대추죽이다. 이것은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만드나요? 밤 10개 정도를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대추 5개와 함께 쌀과 끓인다. 물을 많이 넣고 천천히 끓여야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난다. 허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죽은 특히 노인분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다. 세 번째 조합은 마늘꿀 절임이다. 허주는 마늘과 꿀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먹는 것이다. 마늘의 매운맛이 꿀로 인해 부드러워지고 먹기도 쉬워진다. 효과는 어떤가요?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다. 하루에 한두 쪽 정도씩 꾸준히 먹으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 허주는 이제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울에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겠다. 제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생냉한 음식이다. 찬물, 얼음, 생과일 등은 겨울에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왜 그런가요? 이런 음식들은 몸의 양기를 크게 손상시킨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준다. 허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이다. 튀김이나 기름기 많은 고기 등은 겨울에 소화하기 어렵다. 그럼 고기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름기를 제거하고 담백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찜이나 국물 요리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 세 번째는 과음이다. 술은 일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양기를 소모시킨다. 허준의 목소리가 조금 엄숙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훨씬 좋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체질에 따라 먹으면 좋은 음식이 다른가요? 물론이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허주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은 생강이나 마늘 같은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대신 대추나 꿀 같은 평온한 성질의 음식을 위주로 먹어야 한다.
반대로 몸이 찬 사람은 생강, 마늘, 계피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이런 음식들이 필수다. 허준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 절제요? 그렇다. 예를 들어 생강이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생강차만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허준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제 이야기한 양기 보존과 함께 실천해야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보온도 함께요. 그렇다.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없다. 반대로 생활 습관이 좋더라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허준은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다.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 몸도 건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약식동원의 참뜻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유익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내일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무엇인가요? 겨울철 질병 예방과 관리법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잘 지켜도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허준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동의보감에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음식은 따뜻한 성질로 신장을 보하고 양기를 돋워야 한다. 그의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씨들이 4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가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허준의 진료소에는 아침부터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으흠으흠. 아이고 허리야. 콜록콜록.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안에서는 기침소리와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하나씩 환자들을 진찰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두 겨울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이었지만 미리 예방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준 선생님. 마지막 환자가 나간 후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환자가 왔네요. 모두 비슷한 증상들인 것 같은데. 허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 감기, 기관지염, 관절통, 소화불량. 모두 겨울철에 흔한 질병들이다. 치료는 다 되는 건가요? 물론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허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즉, 예방이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상공치미병이라는 말씀이군요. 맞다. 뛰어난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고 보통 의사는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한다. 나는 뛰어난 의사가 되고 싶다. 허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주요 질병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먼저 겨울철 가장 흔한 질병부터 이야기해보자. 바로 감기다. 허준은 방금 진찰했던 환자들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온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감기 환자였다. 모두 같은 증상을 호소했지. 오한, 발열, 기침, 콧물. 감기는 왜 겨울에 더 많이 걸리는 건가요? 겨울에는 한사가 강해진다. 즉, 찬 기운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쉬워진다는 뜻이다. 허준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우리 몸의 표면을 침범하면 먼저 오한이 온다. 그 다음에 열이 나고 기침과 콧물이 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감기의 전형적인 진행 과정이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을 잘 보호해야 한다. 허주는 제자의 목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풍문이라는 혈자리가 있다. 이곳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겨울에는 목도리나 높은 옷깃으로 이 부분을 보호해야 한다. 다른 예방법도 있나요? 물론이다.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다. 손을 통해 병의 기운이 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허주는 자신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어제 이야기한 따뜻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감기는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첫 번째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옷을 두껍게 입고 방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허주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팥뿌리 달인 물을 마시는 것이다. 어제 말했던 그 방법 말이야. 뜨겁게 마시고 이불을 덮고 땀을 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감기 초기에 무리하면 병이 깊어진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푹 쉬어야 한다. 허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장사꾼이 왔었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장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더군. 내가 며칠만 쉬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폐렴으로 발전해서 한 달을 앓았다. 하루 이틀 쉬면 될 일을 한 달을 앓게 된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초기 대처가 중요하군요. 그렇다. 이제 두 번째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바로 기관지염이다. 허주는 기침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기관지염은 감기가 깊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마른 기침이 계속 나고 가래가 끓으며 가슴이 답답해진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주로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공기가 매우 건조해서 기관지가 마르기 쉽다. 허주는 자신의 목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예방법은 무엇보다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건조한 곳에 있으면 기관지가 상한다. 집에서는 어떻게 습도를 맞춰야 하나요?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그릇을 놓아두면 된다. 또한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한다. 허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기관지염 증상이 나타나면 배와 꿀을 이용한 처방이 좋다. 어떻게 만드나요? 배 하나를 깎아서 속을 파내고 그 안에 꿀을 넣어서 찜통에 쪄서 먹는 것이다. 하루에 2번 정도 먹으면 기침이 많이 좋아진다. 허주는 이번에는 자신의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통이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다. 왜 겨울에 관절이 더 아픈가요? 추위로 인해 기혈의 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습이 관절에 침입해서 통증을 일으킨다. 허주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겨울철 관절통이 심해진다. 젊었을 때는 기혈이 왕성해서 찬 기운을 이겨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하다. 예방법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허리와 무릎은 절대 차가워지게 하면 안 된다. 허주는 제자의 허리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허리에는 신장의 기운이 모여 있다. 여기가 차가워지면 신장이 약해져서 온몸이 아프게 된다. 무릎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무릎은 특히 바람을 조심해야 한다. 찬바람이 무릎 관절로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고 붓는다. 허주는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바지를 입고 실내에서도 무릎 담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따뜻한 물로 족욕을 자주 하면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관절통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초기에는 찜질이 가장 좋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아픈 부위에 대고 있으면 통증이 완화된다. 허주는 이번에는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불량이다. 겨울에는 소화기 계통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 왜 그런가요? 추위로 인해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허주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찬 음식을 먹으면 위가 더욱 차가워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겨울철 소화불량 증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며 가슴이 답답하다. 심한 경우에는 설사나 변비가 생기기도 한다. 허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예방법은 간단하다.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먹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소화불량이 생기면요. 무와 생강을 함께 달인 물을 마시면 좋다. 무는 소화를 돕고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해준다. 허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제자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허주는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따뜻하게, 하지만 너무 덥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대략 20도 정도가 적당하다. 습도는 어느 정도가 좋나요?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게 해야 한다. 젖은 수건 한 장 정도 걸어두면 적당하다. 허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기도 중요하다. 하루에 두세 번은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야 한다. 추운데 환기를 해도 되나요? 물론이다. 잠깐 추워지더라도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다만 환기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허주는 이번에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다. 겨울에도 운동을 해야 하나요? 물론이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좋다. 허주는 몸을 움직이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체조나 제자리에서 걷기 같은 운동이 좋다.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하루에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몸이 살짝 따뜻해질 정도로만 하면 된다. 허주는 세 번째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 관리다. 정신건강요? 그렇다. 겨울에는 날이 짧고 춥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기 쉽다. 이런 마음의 병도 몸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으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도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 허주는 잠시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겨울의 추위와 외로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다. 허주는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가요?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한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몸의 기능이 안정되고 저항력이 강해진다. 허주는 실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 두 명의 상인이 함께 왔었다. 한 명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식사했고 다른 한 명은 불규칙하게 생활했다. 결과가 어땠나요? 같은 환경에서 생활했는데도 불규칙하게 산 사람만 감기에 걸렸다. 규칙적인 생활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허주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울철 건강관리의 핵심을 정리해보자. 제자는 자세를 바로 하고 들었습니다. 첫째, 양기를 보존하라. 충분히 자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무리하지 말아라. 둘째, 따뜻한 음식을 먹어라. 생강, 대추, 마늘 등으로 몸의 기운을 돋워라. 셋째, 질병을 미리 예방하라. 환경을 잘 관리하고 적절히 운동하며 마음을 평온히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 허준은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습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새로운 활력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제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겨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허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생활하면 된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허준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법이지만 예방에 실패했을 때는 빠른 치료가 답이다. 하지만 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내가 이 동의보감을 쓰고 있는 것이다. 허준은 책상 위의 원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처방들을 담고 있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세요. 위대한 일이 아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허준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의사의 일이지만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사의 일이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허준 선생님 계시나요? 허준이 문을 열어보니 눈에 온통 뒤덮인 한 농부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팥뿌리 달인 물을 마셨더니 감기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허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돌아간 후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지혜들이니까. 허준은 다시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혼자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 허준은 붓을 들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질병은 대부분 풍안에서 비롯되니 미리 막는 것이 상책이다. 그의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씨들이 종이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재 안은 따뜻했습니다. 허준의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허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겨울을 잘 보내면 반드시 건강한 봄을 맞을 수 있다. 그는 마지막 줄을 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이 전하고자 하는 겨울철 건강의 지혜다. 4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그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허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